지금 이 책을 보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네.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 대단한 투자의 비법, 저는 그런 걸 모르고요. 다수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인덱스 투자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3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돈에 대한 제 생각과 관점에 대한 책이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막 돈, 저축,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주린이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본인이 했던 방식으로 하면 누구나 다 뭐 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모으고 경제적인 뭐 속박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엄청난 부자는 못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평균적으로 너무 큰 욕심은 바라면 안 되고요. 적어도 돈 때문에 허덕이지는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러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투자를 믿어야 되고요. 그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인덱스 투자가 최고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뭘 이제 열심히 하다가 네. 또 중간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 또는 씨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책을 읽습니다. 투자 서적. 어떤 책들을? 투자의 제일 유명한 이제 투자의 구루들의 책들을 읽는데요.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읽다 보면요. 결국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비법들이 그 책에 담겨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인들은 인덱스 투자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투자의 구루들이 봤을 때 대다수는 여기에 투자하는 게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책들을 읽고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지루하더라도 이런 투자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부자가 되자. 뭐 읽은 책들 중에 네. 꼭 뭐 권하고 싶은 책 있으면 몇 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한오백의 부자들의 생각법. 이게 정말 좋은 책인 게 단순히 돈에 대한 얘기보단 투자의 심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 멘탈 관리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캔 피셔 투자자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의 역발상 주식 투자와 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그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현 상황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인덱스 투자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일반적인 통념은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고 네. 위험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편견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주식이 위험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 그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 주식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테슬라, 카카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냥 위험한 투자자가 그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종목에 대한 주식에 대한 위험성만 생각하지 정작 본인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완벽한 배가 있어도 그걸 조종하는 사람이 아마추어면 그 배는 침몰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일단은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성향 같은 것도 좀 아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돈 버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닌데 네. 주식 투자의 뭐 매력, 주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소액으로도 가능한 것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랑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임장도 가야 되고 또 거래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잖아요. 예. 주식은 일단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최대 장점이군요. 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추천주, 추천 기업, 뭐 여기 투자하면 뭐 돈 벌 수 있다. 네. 뭐 이거 사두면 10년 후에 뭐 몇 배 된다. 뭐 네. 이런 거 참 많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돈누 씨는? 그분들의 의견이니까 저는 뭐 별다른 이렇게 의견을 내긴 좀 어렵겠지만 사실 저는 믿지 않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2020년 이후부터 유튜브가 상당히 성장했잖아요. 예. 저는 그 전에도 투자를 했는데 그때도 항상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어떤 게 오른다, 어떤 게 떨어진다.
그런데 사실 틀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굳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의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책임 안 지거든요. 네, 책임은 다 내 가지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너무 믿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머니월라에 나간 내용도 네. 지나서 보면은 좀 안 맞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네. 공감이 좀 갑니다. 이 앞에서도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결국 이제 미국 주식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죠? 미국이 일단 금융시장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 안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업들이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저는 미국을 선호하고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 신흥국 투자나 좀 그런 ETF도 아직 투자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내 주식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저는 차라리 신흥국 ETF에 보면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아무래도 국내 주식은 저는 변동성이 너무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근데 그 이유가 기업한테도 책임 있는 것 같고 투자자들한테도 책임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배당을 일단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서로 결국은 4848이라고 하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미 당연시 된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은. 물론 앞으로 성장할 거고 그런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근데 이제 아까 역사 중요시한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2000년대만 봐도 국내 주식이 상당 기간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좀 편중된 투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위험하죠. 그게 비록 미국일지라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유럽이나 이런 신흥국 투자 대신 무조건 ETF로 할 겁니다. 개별주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갈 거예요. 좀 천천히.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느끼고는 계시거든요. 네, 미국이라고 뭐 무패신할 수는 없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량주 장기 투자하자 이런 네.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우량주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그 우량주를 얼마나 믿는가. 저는 사실 테슬라가 뭐 우량주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 오늘 아침에 봤어요. 빌 게이츠가 그 테슬라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약 6천억에 대한 공매도를.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테슬라의 찐 투자자라면 그 기사를 봐도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그 기업을 얼마나 믿는가. 근데 10명 중 1명 정도 될까요? 나머지는 그냥 남이 사니까 따라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요새는 뭐 워낙 하락장이다 보니까 네. 뭐 주식 보기도 싫다. 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네. 아무래도 계좌도 이제 마이너스. 이런 폭락장에서 대처하는 뭐 본인만의 뭐 방법 없습니까? 이 투자하면서도 폭락장을 좀 맞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안 보는 게 좋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지만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투자를 시작하고 하루,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움직이는 그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다. 그러나 이게 1년, 5년, 10년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보다 플러스로 더 향하게 되고 20년 이상일 경우 마이너스로 갈 일이 없다.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아, 내가 지금 투자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아니면 한 달밖에 안 돼서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보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축은 하십니까? 네, 저축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 수입 액수는 대충 말씀하셨는데 저축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ETF를 사는 네. 그런 투자의 비율 그거는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 계세요? 지금은 투자는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약 1,300만 원 정도를 S&P 500을 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 그대로 다 증권계좌로 옮기고 투자는 안 하고 저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축을 한다고 할 때 이게 뭐 적금이나 뭐
아주 그 사회초년생 형태의 어떤 보험 이런 건 아니고 네. 증권사 CMA 계좌에 현금 형태로 넣어놓는 걸 저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투자 대기금 형태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 읽다 보면 네. 유달리 하여간 뭐 저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노 씨가. 네. 이유가 있습니까? 저축이 안 되면 시드머니가 안 모이고요. 예. 저축이 기본이 돼야지 투자로 목돈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뭐 코인 투자 이런 걸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지 다수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축이 일단 뒷받침돼야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거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 전 저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물론 이제 월 300만 원 못 버는 분도 사실 많이 계시지만 네. 자, 300만 원 벌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고 네. 그럼 용돈은 얼마 쓰고 투자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300만 원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나이대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20대 초반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조건으로는 물가 상승률 좀 감안해서 40만 원, 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이랑 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돈 모으기가. 그러고 20대 후반 정도 되면 힘들겠지만 70, 80으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로. 나머지는 무조건 저축 아니면 투자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좀 이건 생활이 뭐 쉽진 않겠네요. 쉽진 않죠. 예. 부자 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근데 한 3년만 참으면 되더라고요. 이제 막 습관이 돼서 그 뭐 별로 안 불편하시니까. 네, 힘들지도 않고요. 네.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하시지만 주식 창은 작업은 자주 안 본다고 여기 책에 돼 있던데. 네.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얼마나 너무 궁금해서 핸드폰에 이제 어플 사용 시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확인해 봤는데 1분 봤더라고요. 근데 그 1분이 아마 제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 때문에 본 걸 거예요. 캡처하느냐고. 예. 제가 정말 안 보는구나. 진짜 실제로도 안 봅니다. 왜냐면은 저 사실 하루가 좀 바쁘거든요. 예. 운동도 하고 이제 유튜브 그 편집도 하고 그다음 사업 준비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거의 안 봅니다. 그 어느 기간에 일본을 보셨던 얘기예요? 유튜브 컨텐츠 찍을 때. 네. 찍을 때. 네. 그 부동산 투자는 뭐 적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부동산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주식을 접했던 것처럼 부동산도 저도 결국은 지금은 초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야겠죠. 부동산 투자도 앞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이 궁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음해상관관계에 좀 가깝기 때문에 꼭 이거는 같이 들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니까 이제 이 지금 아까 계좌에 2억 3천 현금으로 지금 이제 투자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뭐 보니까 오피스텔도 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사시게 된 겁니까? 그거는 그냥 길 가다가 제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자주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 갈 때마다 와 여기서 살면 진짜 좋겠다. 학교도 있고 뭐 여기 적어도 아기가 초등학생 될 때까지는 살 수 있겠다 했는데 마침 투룸짜리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길게 생각 안 하고 샀습니다. 투자용도 아니고 여기서 살자. 근데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그 어떻게 어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셨어요? 제가 따로 돈을 모아놓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 5천에서 6천 정도 모아놨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돈 8천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계약까지. 예.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그 추가 납입금을 빼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로 메워가지고 따로 제가 적금으로 모은 거랑 예. 연금저축 펀드에 넣었던 금액에서 추가 납입금은 이제 불이익 없이 뺄 수 있거든요. 예. 그 돈을 빼가지고 8천만 원 마련해서 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네네. 80%까지 돼가지고. 네. 오피스텔은 좀 많이 해주죠. 네네 맞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이게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면 실거주 목적이라면 대출을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주식 투자는 대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책 보면 네. 반드시 유튜브를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무슨 뜻입니까? 요새 이제 이런 말 하면 내가 뻔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튜브는 지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무자본으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컨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5,000명 정도만 모여도 되게 재밌는 제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투자는 그냥 인덱스 투자하면서 예. 신경도 안 써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퇴근하고 일주일에 하나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언젠가는 내 인생에 진짜 되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개발되는 측면 그런 측면도 있는 거군요. 네.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본인도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유튜브를 하면서 나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네. 어떤 게 가장 많이 변했습니까? 일단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하는 걸 많이 즐기지 않았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제 말하는 능력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자신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제안이 또 많이 오고 예.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적인 거, 그다음 비즈니스적인 거. 지금 이제 주로 어떤 콘텐츠를 많이 다루십니까? 저는 S&P 500 얘기만 합니다. 계속. 이제 뭐 그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래서 저는 원래 또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쪽으로도 찍어보고 싶은데 투자 쪽으로는 S&P 500만 할 거고요.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조금 자기개발적인 요소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네.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이 인덱스 투자는 다수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칠 때 보면 프로 선수들끼리 탁구를 치면은 이 테크닉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약간의 스냅으로 승부가 결정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탁구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넘기기 바빠요, 서로. 근데 거기서 무리하게 스매시 날리는 분이 꼭 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투자 초보자들은 실수만 줄여도 성공하겠구나. 예. 그 투자가 바로 인덱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투자에 그 장밋빛 미래만 보지 마시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저는 인덱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꼭 입문은 인덱스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앞에 뭐 책도 소개해 주셨고 네. 뭐 본인의 경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이 투자 공부를 뭐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뭐 네. 그런 본인의 경험 토대로 해서 네. 공부하는 방법도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자들의 생각법, 그다음 캠피셔의 저서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예. 읽어보시면 아마 시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다른 투자 책에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거기서 이제 꼭 저는 인덱스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저도 중간에 흔들렸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전략을 일단 만드시고 2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미친 듯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경로를 꼭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목적은 결국 경제적 자유잖아요. 예. 그 목적지까지 좀 지그재그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만의 맞춤 전략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하다 보면 언젠간 진짜 최적의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 서적은 뭐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저 진짜 많이 사고요. 지금도 많이 사고 있고요. 근데 한 대략적으로 세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한 70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70권을 이제 이 책 표지부터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네. 꼼꼼히 읽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꼼꼼히는 안 읽고 그 몇 가지는 꼼꼼히 읽습니다. 저랑 좀 뜻이 같은 그런 책들은 나머지 책은 이제 목차를 읽고 호기심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읽어요. 이게 사실 정독하기 어렵거든요. 예.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서 좀 많이 읽는 게 좋은데 다 정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목차를 보고 내가 이 부분은 좀 가져가고 싶다. 내 지식으로 갖고 싶다. 그런 부분만 읽고 넘어가셔도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인생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좀 요새 지금 많이 그게 요동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든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많은 매체에서 아니면은 어떤 플랫폼에서.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